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기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일을 예전엔 더 많이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테슬라 판매량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잘 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최근 이런 호르무즈 사태로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좀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혹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게끔 오해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그냥 나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좀 보정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완전히 중동산 석유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셰일 혁명으로 미국은 수입을 전혀 안 해. 이제 순수출국이야. 그러니까 전혀 이번 전쟁 여파로 영향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영향력이 월등히 줄어들어서 전쟁을 할 수도 짧게나마 그럴 수는 있겠으나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원유가 종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 원유를 어떻게 또 보냐. 그러니까 원유 플러스 정제품, 그리고 NGL, 바이오 연료 등, 그러니까 이걸 갖고 상품화하는 걸로 보면은 다를 수 있으나 크루드 오일 자체로 보면은 미국은 아직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일 종류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런 라이트한 이런 오일하고, 그러니까 텍사스산 원유가 기준점이 되죠. 굉장히 이 라이트하고 설퍼가 적은 퀄리티 좋은 미국산 석유는 여기 배치되어 있고요.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보면 무진장 헤비하고 설퍼 함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이걸 어떻게 쓰지 줄 정도의, 물론 베네수엘라산이라고 해서 다 이건 아닌데, 베네수엘라산이 압도적으로, 일부 베네수엘라산이 압도적으로 진짜 떡 같습니다. 진짜 이런 벙커 CU 같이 생겨 먹었는데 색깔부터가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리파이너리, 정제탑, 증류탑 이거를 어떻게 세팅해 가냐. 그러니까 각 리파이너리마다 정제 마진이 다 다릅니다. 거기 세팅된 게 다 다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텍사스에 있는 리파이너리들이 예전에 안 그래도 이런 헤비한 오일을 이제 자기의 라이트한 오일하고 섞어가지고 세팅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보면은 오일 종류가 다 다르고 각자의 리파이너리 세팅이 다 다르고, 물론 이걸 사실은 더 깊게 파면은 개선할 여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환경 한다고 막 리파이너리 은퇴시키고 그것도 영향이 여기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각도로, 그러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했으면은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거나 막 이렇지 않죠. 생각보다 오일 하나만 보더라도 비탄력적 상품이면서, 왜냐면 투자 대비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일 종류도 많고 각자의 정제 사정, 정제 마진이 다 달라서 완전히 미국이 자유롭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아직은 수입을 합니다. 적지 않게. 꽤 많이 수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퍼시안 걸프 컨트리에서 한 10% 정도? 적은 양은 아닙니다. 하루에 648만 배럴을 수입하고 406만 배럴을 수출한답니다. 2023년에. 그러니까 자기는 라이트한 오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딴 데 또 필요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수출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베트남이나 이럴 때 이런 한국에서 다 오일을 정제해서 오일 상품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심하게 그런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도 많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완전히 손 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옛날만큼 엄청나게 의존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전체로는 거의 자급 이상인데 원유만 보면 아직 완전 자급이 아니고, 이유는 양이 아니라 질과 공정 최적화 때문에 자급자족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중국이 굉장히 이 친환경 에너지로 시프트해서
저 이란 전쟁이 별 영향이 없다?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향이 엄청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부분 석유의 절대량이 중국이 수입합니다. 물론 아시아가 수입하고, 그러니까 한중일 대만이 엄청 수입하고, 그중 중국이 가장 많이 씁니다. 왜 영향이 없는다는 얘기가 왜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그렇지 않고, 근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뭐 러시아산 원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기가 아니라 이게 아직은 중국이 석탄 경제더라고요. 많이 줄였지만 석탄이 정말 메이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한적이긴 하나 의존도를 보면은 미국보다는 훨씬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이. 물론 한국, 일본에 대비해서는 리스크가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야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 이란에서 지금 문제가 터지는 게 영향이 없다? 제한적이다? 미국보다 작다?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죠. 미국보다 월등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호르무즈 빨리 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원유도 같은 원유가 아니고 원유 종류도 많고 다시 한번 리파이너리 세팅도 다 다르다. 그리고 다 각자의 정제 마진과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이 없을 수는 없으나 또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최근 뉴스들 보면은 뭐 비축유를 푼다든지 전쟁이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걸 대비할 만한 이런 보조적인 장치들이 또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있어서 작동을 해서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고요. 근데 물론 이제 장기화되면은 답이 없죠. 그리고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미국 CIA가 권고를 해가지고 이제 우회 파이프라인을 지어라고 했는데 그게 안 져서 뭐 지금 이 사태가 났네 뭐 어쩌네 그러는데요. 그것도 좀 알아보니까 지금 우회 파이프라인은 사우디랑 아마 UAE인가요? 근데 주로 이제 사우디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마저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는 인프라가 워낙 좋아서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평소에 논답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선적하는 또 항구의 그 캐파시티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문제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글로 가더라도 완전히 안전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거기 또 후티 반군이 거기도 또 안보적으로 호르무즈보다 조금 더 난 수준이지 거기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도 복잡 다양하고 이득도 안 나고 호르무즈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중동 국가들더러 이런 안보 위협이 있으니까 우회로를 좀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파보니까 복잡 다양하더라. 그러니까 이익이 별로 안 나니까 그걸 하기가 어렵다. 그냥 참 호르무즈 해협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방 국가들이야 당연히 자기들 안보 때문에 그걸 권고하겠지만 정작 거기 있는 나라들은 되게 이해관계가 역시나 복잡하고 역시나 경제적 논리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 다양하게 열려서 우회 파이프라인을 더 건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떠도는 거를 요즘은 참 AI 도움으로 뭐 오일은 전에는 제가 좀 공부를 해보긴 했지만 참 요즘 AI 도움으로 비전문가지만 많이 이렇게 교차 검증 여러 가지 제미나이도 써서 답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2개 AI 쓰는 건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의 어떤 좀 저만의 비판적 시각을 한번 구독자님들께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